가만히 있어. 동네 사람들 다 봐야 해. 2년이 우리 아들 버리고 도망가려 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소유하셨습니다. 민수를 처음 만났을 때는 몰랐습니다. 조용하고 착한 남자였습니다. 효자라고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 시댁에 처음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벽면 가득 민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돌잔치부터 대학 졸업식까지 마치 사진관 같았습니다. 우리 민수가 4대 독자야.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4대를 이어서 아들이 태어났어. 옛날 같았으면 군대도 안 갔을 아들이야. 그 말을 하실 때 시어머니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경고 같았습니다. 민수방을 보여주시면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문은 절대 잠그면 안 돼. 네. 우리 민수가 안에서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해. 30살 넘은 남자 방문을 잠그지 말라니. 이상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민수는 약해. 어릴 때부터 몸이 안 좋아서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가 얼마나 약한 아이였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키웠는지.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드레스를 보셨습니다. 목이 좀 짧네. 우리 민수 신부는 목이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우리 민수 아침 먹었어? 네, 어머니. 제가 차려서 먹고 회사 갔어요. 뭐 해줬는데? 된장찌개랑 계란 후라이요.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민수는 된장찌개 안 좋아해. 김치찌개 해줘야지. 아,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계란 후라이는 완숙으로 해줘야 돼. 우리 민수 반숙 못 먹어. 민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시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일부터 집에 갈게. 네. 아, 네.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우리 민수 챙기러 가는 거야. 서연이가 제대로 못 챙기잖아. 전화를 끊고 민수한테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응. 엄마가 걱정하시길래. 내가 아침 잘못 차렸다고요?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물어보셔서 말한 거지. 우리 엄마 좋은 분이야. 그냥 날 걱정하는 거야. 한 달 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 가야지. 신혼집이 너무 좁아. 괜찮습니다, 어머니. 저희 둘이 살기엔 충분해요. 무슨 소리야? 우리 민수가 그런 데서 살 수는 없지. 내가 집 구해줄게. 어머니, 저희가 알아볼게요. 됐어. 내가 다 알아봤어. 민수한테 말했습니다. 민수 씨, 우리 스스로 집 구하면 안 될까요? 엄마가 도와주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게 아니라 엄마 마음 상하게 하지 마. 그냥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건데 결국 시어머니가 구해주신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좋은 동네, 좋은 아파트였습니다. 시댁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이사한 다음 날 아침 7시 3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손에 반찬통을 가득 들고 서연아, 우리 민수 아직 자고 있어? 네, 좀 늦게 잤어요. 그럼 깨워야지. 시어머니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안방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노크도 없이 문을 여셨습니다. 민수야, 일어나. 엄마 왔어. 아침 먹자. 민수가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엄마, 몇 시야? 7시 반. 일찍 일어나야지. 엄마가 아침 해줄게. 저는 부엌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오셨습니다. 빠짐없이. 서연아, 너는 이것도 몰라? 시어머니는 제가 부엌에서 뭘 하든 옆에 서서 지켜보셨습니다. 국을 그렇게 끓이면 어떡해?
우리 민수는 싱겁게 먹어야 한다니까. 계란말이 모양이 왜 이래? 다시 해. 그 그릇에 담으면 안 돼. 우리 민수는 파란 그릇 싫어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어머니, 제 친구예요. 시어머니가 친구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키가 크네. 우리 며느리는 키가 작아서 걱정이야. 친구 앞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아, 친구 만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민수 챙기는 게 먼저 아니야? 친구는 30분 만에 돌아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우리 민수 점심 먹어야지. 어머니, 민수는 회사에서 먹어요. 그럼 서연이 넌 뭐 먹어?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간단하게? 밥은 제대로 먹어야지. 혹시나 없을 때 우리 민수도 대충 먹이는 거 아니야? 냉장고를 여셨습니다. 라면이 보였습니다. 라면? 너 라면을 먹어? 우리 민수는? 민수는 회사 식당에서.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신랑 도시락도 안 싸주고. 저녁이었습니다.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오셨습니다. 민수야, 왔어? 엄마가 저녁 다 해놨어. 어서 씻고 와. 식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수가 마주 앉으셨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넌 안 먹어? 저는 나중에 먹을게요. 그래, 그게 낫겠다. 우리 민수이랑 천천히 먹어야 하니까. 우리 집 식탁에서 저만 빼고.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가신 후 민수한테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같이 밥 먹으면 안 돼요? 왜? 엄마랑 먹으면 안 돼? 그게 아니라, 나도 같이 먹고 싶어요. 그럼 같이 먹으면 되잖아. 누가 못 먹게 했어? 어머니가.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엄마는 그냥 날 챙기시는 거야.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애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직은. 왜? 결혼한 지 1년 됐는데. 좀 더 우리끼리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엄마도 손주 보고 싶어 하시는데. 다음 날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손에 한약 봉지를 들고. 서연아, 이거 먹어. 애 생기는 약이야. 어머니, 우리 민수대를 이어야지. 빨리 아들 낳아야 해. 딸이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딸은 아들이 아니잖아.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서연아, 우리 민수한테 옮기면 어떡해? 너 작은 방에 가 있어. 네. 아플 때는 따로 있어야지. 우리 민수 옮으면 큰일 나.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일주일 동안 민수와 따로 잤습니다. 민수는 한 번도 작은 방에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에 웃음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 저는 이 집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침입자였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매일 오셨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서연아, 시장 좀 봐와. 네, 어머니. 뭐 사올까요? 목록 적어줄게. 메모지를 받았습니다.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트 3군데를 돌아야 하는 목록이었습니다. 이 배추는 어마트에서 사고, 이 두부는 비마트, 고기는 시정 6점. 왜 한 곳에서 안 사요? 어마트 배추가 제일 좋고, 비마트 두부가 제일 싸고, 시정 6점 고기가 제일 신선하니까.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서연이 너 시간 아까워? 우리 민수밥이 시간보다 중요하지 않아? 3곳을 돌았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우리 민수 점심시간 다 됐잖아. 3곳을 돌아서 변명하지 말고
빨리 가져와. 장을 내려놓으니 시어머니가 하나하나 확인하셨습니다. 서연아, 이 배추 왜 이렇게 작은 거 샀어? 이게 제일 좋아 보였어요. 내가 뭘 안다고. 다시 가서 바꿔와. 어머니, 빨리 안 가? 다시 마트에 갔습니다. 어느 날 친정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아, 엄마 생일인데 안 와? 민수한테 말했습니다. 오늘 친정 가야 해요. 엄마 생신이에요. 오늘 우리 엄마 오시는데? 어머니는 매일 오시잖아요. 그래도 오늘은 결국 혼자 갔습니다. 친정에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어디야? 집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민수 저녁은 제가 가서 할게요. 벌써 8시야. 우리 민수 굶었잖아.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에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얘가 친정만 가면 왜 이렇게 늦어? 엄마, 괜찮아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할게요. 이제 와서 뭘 해? 우리 민수 다 굶었어.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상을 차려놓으셨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민수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옷을 보시더니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그 옷 왜 입어? 이거요? 제 옷인데요. 그 색깔 우리 민수 안 좋아해. 민수가 뭐라고 한 적 없는데요. 내가 모르는 거야. 우리 민수 빨간색 싫어해. 나한테 말했어. 민수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 내 빨간 옷 싫어해요? 응? 아니 왜? 어머니가 그러시는데요. 아, 엄마가 그러셨어? 그럼 안 입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옷을 다시는 입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잘랐습니다. 짧게. 시어머니가 보시더니 화를 내셨습니다. 왜 머리를 잘라? 우리 민수는 긴 머리 좋아하는데. 제 머리인데요. 내 머리가 내 거야? 우리 민수 부인 머리지. 어머니, 다시 길러. 당장. 겨울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좀 가려고요. 무슨 병원? 무릎이 아파서요. 우리 민수 저녁은?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내가 왜 매일 와야 돼? 서연이 넌 건강하잖아. 참고 내일 가든지. 다음 날은 주말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꼭 병원 가야 해요. 오늘? 안 돼. 오늘 우리 민수 친구들 온대. 음식 준비해야지. 저 무릎이 진짜 아픈데요. 그게 우리 민수 친구들보다 중요해. 참을 수 있으면 참아. 결국 병원은 일주일 뒤에 갔습니다. 무릎 인대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 핸드폰이 켜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수의 카톡 대화가 보였습니다. 민수야, 오늘 며느리가 뭐 해줬어? 라면이요. 라면? 왜? 바빴나 봐요. 바빴긴. 집에 있으면서 뭐가 바빠. 내일은 내가 가서 제대로 해줄게.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3년째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이사 가요. 민수가 커피를 마시다 멈췄습니다. 이사?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에요. 3년 동안 생각했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 당신은 문제가 안 보여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엄마 얘기야? 당신, 우리가 부부예요. 아니에요? 당연하지. 그럼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엄마는 날 걱정해서 오시는 거야. 나는요?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너도 엄마가 챙겨주시잖아. 웃음이 나왔습니다. 챙겨준다고요? 왜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이 집 식구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그럼 왜 우리 밥을 따로 먹어요?
민수가 멈췄습니다. 그건 왜 어머니는 매일 와도 내 친구는 오면 안 돼요? 엄마는 우리 엄마잖아. 나도 당신 아내잖아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사 가요. 제발. 안 돼. 왜요? 엄마가 서운해 하실 거야. 나는요? 넌 이해해줘야지. 엄마는 나이 드셨어. 그럼 나는 영원히 참아야 해요?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나 출근해야 돼. 이 얘기 나중에 하자.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뭔데? 이사요. 민수가 짜증을 냈습니다. 또 그 얘기야? 집착 좀 그만해. 집착이요?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냥 지금처럼 살면 되잖아. 난 못 살겠어요. 그럼 어쩌라고?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엄마한테 뭐라고 할까? 당신이 엄마 때문에 이사 간대? 그럼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 나는 상처받아도 돼요? 넌 점잖아. 참을 수 있잖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방을 쌌습니다. 뭐해? 나 집 나갈래요. 민수가 가방을 빼앗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친정이요. 엄마한테 뭐라고 해?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민수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참아줘. 언제까지요? 조금만.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진짜요? 응. 약속할게. 가방을 풀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아직? 언제 할 건데요? 타이밍을 봐야지. 3년 동안 타이밍을 봤는데요. 조금만 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민수는 제 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아들일 뿐이라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기로 민수 몰래 집을 알아봤습니다. 서울 반대편 시댁에서 최소 1시간 거리.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제 적금을 깼습니다.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민수 출장 가는 날로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이사 3일 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거실에 박스들이 보였습니다. 서연아, 이게 뭐야? 어머니, 이사 가려고? 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리 민수는 알아? 말할 거예요. 말할 거면 이미 했어야지. 이게 뭐야? 제 짐인데요. 우리 민수 물건도 있잖아. 민수 것만 놔두고 갈게요.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서연이 넌 어디도 못 가. 어머니,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내 인생? 내 인생은 우리 민수 옆이야.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럼 죽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죽는 게 나아. 우리 민수 버리고 가느니. 시어머니가 전화를 꺼냈습니다. 민수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지금 당장 집에 와. 며느리가 이사 간대. 30분 후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어요. 이게 말하는 거야? 말해도 안 들을 거잖아요. 그래도 이렇게는 아니잖아.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수야, 이혼해. 이런 여자랑 살 필요 없어. 엄마, 엄마 말 들어.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짐 풀어. 싫어요. 풀으라고. 안 풀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돌아왔을 때 손에 칼을 들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칼을 자기 목에 댔습니다. 가려면 나 죽이고 가.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우리 민수 버리고 가는 여자는 내 며느리가 아니야. 민수가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칼 내려놔요. 민수야, 엄마는 너 혼자 남겨두고 못 죽어.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민수도 울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요. 안 가요.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짐 풀어. 제발. 당신. 제발. 엄마 돌아가시겠어. 짐을 풀었습니다. 박스를 열고 하나씩 다시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칼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날 밤 민수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뭐가요? 엄마가 너무 놀라셨어. 나는 안 놀라요? 너는 점잖아. 그럼 나는 평생 여기 갇혀 살아야 해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계약했던 집은 계약금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더 이상 이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며느리처럼 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심했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좀 나아진 것 같아. 민수가 일주일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민수가 떠난 그날 오후 이사업체가 왔습니다. 조용히 빠르게 짐을 쌌습니다. 새 집은 서울 외곽이었습니다. 차로 2시간 거리. 오후 5시 이사가 끝났습니다. 핸드폰을 껐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녁 7시 3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니터를 봤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초인종이 계속 울렸습니다. 서연아, 나 알아. 문 열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문 안 열면 여기서 죽을 거야.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어떻게 여길? 우리 민수한테 물어봤지. 민수는 몰랐는데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우리 민수가 몰라도 엄마는 알아. 어떻게 찾으셨어요? 내 친구한테 물어봤지.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근처 호텔에 방 잡았어. 네. 4일째야. 소름이 돋았습니다. 매일 아침 내가 나오는지 확인했어. 7시 30분마다. 왜 그러세요? 출근 시간도 봤어. 아침에 쓰레기 버리는 시간도 봤고.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일차 오전 7시 30분 불 켜짐. 8시 10분 출입문 열림. 2일차 오전 7시 28분 불 켜짐. 8시 12분 출입문 열림. 3일차 오전 7시 32분 불 켜짐. 저의 모든 동선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연이 너 쓰레기 버렸지? 비밀번호 누를 때 봤어.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7-4-9 맞지? 오늘 아침에 들어와 봤어. 들어왔다고요? 응. 집 안 둘러봤어. 부엌도 보고 방도 보고. 어떻게? 서연이 내가 출근할 때까지 숨어 있었어. 복도 계단에.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민수 찾으러 왔어. 민수는 출장 갔어요. 알아. 그래서 지금 온 거야. 시어머니가 집안을 둘러보셨습니다. 여기가 뭐가 좋다고. 좁고 낡았네. 제가 선택한 집이에요. 우리 민수가 여기서 살 수는 없어. 당장 돌아와. 싫어요.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뭐? 이제 안 돌아갈 거예요. 서연이 넌 우리 민수 아내야. 아내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저를 때렸습니다. 뺨이 얼얼했습니다. 감히 내가 나한테 말대꾸를? 어머니, 우리 민수한테 전화해. 지금 당장. 안 해요.
안 하면 내가 할 거야. 시어머니가 전화를 꺼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서연이가 너 출장 간 사이에 이사를 했네. 민수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말해도 소용없으니까요. 소용없긴. 당신 선택해요. 나 아니면 어머니. 무슨 소리야? 나랑 여기서 살 거예요. 아니면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민수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집에 가자. 뭐요? 엄마 집에 가자. 그날 밤 전 옛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새집 계약은 해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매일 확인했습니다. 서연아, 오늘 어디 갔어? 마트요. 영수증 보여줘. 매일 영수증을 보여드렸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셨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친구요. 무슨 얘기했는데?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서연아, 비밀번호 뭐야? 네. 집 비밀번호. 알려줘. 왜요? 내가 왜를 물으면 대답하는 거야? 결국 알려드렸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제가 없을 때도 집에 오셨습니다. 제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제 일기장이 사라졌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습니다. 민수는 출근했고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B-B-B-B.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서연아, 지금 뭐 했어? 청소요. 시어머니가 방을 둘러보셨습니다. 청소? 이게 청소한 거야? 아까 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옷장을 여셨습니다. 서랍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멈추셨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새집 계약서였습니다. 서연아, 이게 뭐야?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계약 해지 안 했네? 어머니, 왜 안 했어? 왜? 그냥. 서연이 너 또 도망갈 생각이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집은 그대로 두고 계약은 안 해지하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연이 넌 한 번 도망간 년이야. 또 도망갈 생각이었지? 진짜 아니에요. 그럼 왜 이걸 숨겨놨어? 왜? 그냥 혹시 몰라서. 혹시 몰라서? 우리 민수 버리고 도망갈 준비였지?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인연이 우리 민수를 또 버리려고 해. 어머니, 목소리 좀. 이웃이 어떻든 상관없어. 너 같은 년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해.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놔주세요. 안 나. 우리 민수한테 전화할 거야. 제발이요.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아파요. 아프긴. 이게 아픈 거야? 시어머니가 저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 쪽으로. 어디 가시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보여줄 거야. 우리 민수 버리고 도망가려던 년을. 안 돼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힘은 셌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로 끌려나갔습니다. 인연이 우리 아들 민수 버리고 도망가려 했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주민이 멈춰 섰습니다. 그냥 쳐다만 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는 머리채를 잡힌 채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우리 며느리가 아들 버리고 도망가려고 해요. 그래도 이렇게는. 당신은 상관 말아요.
우리 집안일이에요.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끌고 동네를 돌았습니다. 봐요. 인연이 우리 민수 버리고 도망가려 했어요. 집도 빼놓고 계약도 안 해지하고 이런 며느리 조심하세요. 사람들은 그냥 봤습니다.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다른 아주머니가 맞장구 쳤습니다. 남편 두고 어딜 가려고 그래. 저는 끌려다녔습니다. 아파트 정문 앞, 슈퍼 앞, 버스 정류장 앞.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머리가 빠질 것 같았습니다. 두피가 쓰라렸습니다. 그때 경찰차가 왔습니다. 누군가 신고했나 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경찰 2명이 내렸습니다. 우리 집안일이에요. 며느리 훈육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들 버리고 도망가려던 년이에요. 증거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봐요. 집 계약 안 해지했어요. 도망갈 준비였어요. 경찰이 저를 봤습니다. 괜찮으세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이요. 신고하시겠습니까? 네, 신고할게요.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신고? 서연이 너 우리 집안 망칠 거야? 경찰이 말했습니다. 일단 둘 다 진정하시고 경찰서로 가시죠. 경찰서요? 폭행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놓으셨습니다. 폭행이 아니에요. 훈육이에요. 그건 경찰서에서 조사해야 합니다. 그때 민수가 왔습니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수야, 너 며느리가 나 신고했어.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신고를 왜 해? 당신, 엄마가 잘못하신 건 인정해. 근데 경찰까지는. 경찰이 말했습니다. 신고 접수됐으니 조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취하하면 안 될까요? 민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취하해. 제발. 싫어요. 엄마가 잘못하셨어. 내가 사과할게. 취하해줘. 경찰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님, 일단 경찰서로 가시죠. 시어머니가 경찰차에 탔습니다. 저도 탔습니다. 민수는 자기 차로 따라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했습니다. 며느리분 고소하시겠습니까? 민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엄마 전과자 만들 거야? 내가 다 책임질게. 엄마 다시는 안 그러시게 할게. 시어머니도 옆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결국 고소는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는 갔습니다.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두피 열상, 스트레스성 탈모, 전치 2주. 사진도 찍었습니다. 빠진 머리카락, 피난 두피, 멍든 팔.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카락이 뭉텅뭉텅 빠져 있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놀라셨어. 나는요? 엄마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요? 응. 내가 계약 해지 안 한 게 잘못이잖아.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다음 날부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에 녹음 앱을 깔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녹음했습니다. 서연이, 넌 우리 민수 안에 자격이 없어. 또 도망갈 생각하지? 내가 다 알아. 이혼해. 우리 민수한테 이혼하라고 해.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이미 받아둔 진단서가 있었습니다. 두피 열상, 스트레스성 탈모, 전치 2주. 사진도 있었습니다. 빠진 머리카락, 피난 두피, 멍든 팔.
경찰서 사건 기록도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더 모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시어머니의 행동, 비밀번호로 무단 침입한 횟수, 제 물건을 뒤진 흔적,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녹음 파일을 들려드렸습니다. 진단서를 보여드렸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경찰서 사건 기록을 보여드렸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이혼 사유로 충분하고요. 시어머니도 고소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폭행, 상해, 주거침입, 스토킹, 모욕까지 가능합니다. 주거침입이요?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해도 거주자 동의 없이 들어온 건 주거침입입니다. 스토킹도요? 새 집까지 찾아가서 호텔에서 감시한 것. 이건 명백한 스토킹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해요. 뭐? 이혼 서류예요. 사인하세요. 민수가 서류를 받습니다.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에요. 4년 동안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금도 모르겠으면 당신은 영원히 모를 거예요. 엄마 때문이지? 엄마가 좀 심했던 건 인정해. 사인 안 하면 재판해요. 재판? 네. 어머니 고소할 거예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소를 또? 지난번에 취하했잖아. 이번엔 안 취하해요. 폭행, 상해, 주거침입, 스토킹, 모욕. 다 해당돼요. 너 진짜 그럴 거야? 당연하죠.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를 감옥에 보낼 거야? 어머니가 하신 일이에요. 넌 정말. 당신도 공범이에요. 4년 동안 방관했잖아요. 민수가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서연이가 이번엔 진짜. 시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꿔놨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서연아, 문 열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문 안 열면 여기서 안 가고 계속 서 있을 거야. 민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인연이 감히 나를? 네, 감히요. 우리 가족인데 무슨 고소야? 저는 가족이 아니었잖아요.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잘해주셨어요? 제 머리채 잡고 동네 끌고 다닌 게요? 그건 내가 잘못해서.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당신 아들 옆에 있었던 게 잘못이에요?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서연이한테 사과할게. 민수도 울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사과하신대. 고소는 취하하자. 싫어요. 제발. 이미 접수했어요. 어제.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 조사 나오세요. 진술했습니다. 4년 동안의 일을 다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와서 통제한 것, 밥을 따로 먹게 한 것, 제 친구를 쫓아낸 것, 제 옷, 제 머리까지 통제한 것, 병원 가는 것도 막은 것,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무단으로 집에 들어온 것, 제 일기장을 가져간 것, 새 집까지 찾아와서 호텔에서 감시한 것, 제 동선을 메모한 것, 머리채를 잡고 동네를 끌고 다닌 것, 다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며느리 교육했을 뿐입니다. 우리 민수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었습니다. 녹음, 사진, 진단서, 경찰 기록, 증인. 한 달 후 검찰에서 기소했습니다. 폭행, 상해, 주거침입, 스토킹, 모욕.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한테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민수한테 이혼 서류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사인하세요. 난 싫어. 그럼 재판으로 이혼해요. 당신도 방관자예요. 4년 동안 나 혼자 싸웠어요. 나는 중간은 없어요. 어머니 편 아니면 내 편이에요. 당신은 어머니 편이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제 증거들이 제출됐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서연이, 넌 우리 민수 아내 자격이 없어. 이혼해. 우리 민수한테 이혼하라고 해. 사진들이 제출됐습니다. 빠진 머리카락, 피난 두피, 멍든 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이 행동들이 사실입니까?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며느리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이라고요? 네. 우리 민수를 제대로 챙기라고. 판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 직장에도 소문이 났습니다. 김대리네 어머니가 며느리 폭행했대요. 머리채 잡고 동네 끌고 다녔다면서요? 재판까지 간대요.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김대리, 개인사가 업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휴직을 권유합니다. 민수는 휴직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퇴사를 권고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소문났습니다. 그 집 시어머니 며느리 학대했대. 경찰서도 갔다더라. 재판까지 간대. 머리채 잡고 끌고 다녔다며? 노인복지관에서 시어머니를 봤다는 사람이 수군거렸습니다. 교회 권사님들도 외면했습니다. 저런 어른이. 시어머니는 노인복지관에 못 가셨습니다. 교회도 못 가셨습니다. 마트에만 가도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6개월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벌금 300만 원을 병가한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2년간 유지한다. 이혼 재판도 끝났습니다. 이혼 청구 인용, 위자료 5천만 원, 자유였습니다. 다른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바꿨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우연히 들었습니다. 민수는 재취업에 계속 실패한다고 했습니다. 면접 때마다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집 밖으로 잘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다시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수 둘이서 평생 원하던 세상이 됐습니다. 민수와 단둘이 사는 집. 하지만 그 집에는 웃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수를 봤습니다. 40이 넘어 백수가 된 민수. 결혼도 못하는 민수. 친구도 없는 민수. 원하던 건 이게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동네에서 고립된 시어머니. 정과자가 된 시어머니. 자식밖에 없는 시어머니. 이것도 원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저녁마다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없이 시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우리 민수 지키려고 한 건데. 민수도 생각했습니다. 난 왜 여기 있지? 내 인생은 어디로 간 거지?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민수 방문을 열었습니다. 노크 없이 민수야, 자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눈을 뜬 채로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얘기 좀 하자. 엄마, 피곤해요. 피곤하긴. 하루 종일 집에 있었으면서. 그 여자 생각해? 엄마, 그 여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다 그 여자 잘못이야.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대답 좀 해봐. 엄마, 나가주세요. 뭐?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잠그지는 않았습니다. 민수 방문은 절대 잠그면 안 되니까. 민수는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게 된 게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진 게. 그날 밤 그 집에서는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수 걱정에, 민수는 인생 걱정에, 둘 다 불행했습니다. 평생 붙들고 있던 것이 결국 자기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붙드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라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놓아줄 사람도 놓아줄 방법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집은 계속됩니다. 시어머니와 민수, 둘만의 세상,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